안녕하십니까. 잠시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일주별 사주 편남이라고 하는 제가 2018년도 무술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에 아마 돌아다닐 거예요. 이거 구하셔가지고 컴퓨터 화면으로 보셔도 되고 출력하셔서 각자 알아서 책을 만드셔도 됩니다. 이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책에 있는 사주와 그 다음에 물상론,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어하는 그 물상론, 간목부터 개수까지 10권의 책을 제가 핵심만 나름대로 핵심만 추려서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천수 처음에 나와 있는 사주, 그 다음에 뭐 사주 정서라든가 일반 현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주들 좀 첨가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첨가를 해서 사주 백과사전으로 한번 집대성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요거는 인터넷에서 보시면 되고요. 예컨대 인터넷에서 www 법선.com 이걸 하시면 아마 접속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법선 모드넷으로 일단 제가 서버를 아직 만들 정도의 자료가 없어서 막 서버 도인들에게 때문에 만들지 않았고요. 여기 더 보면 이 자료를 클릭을 하시고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다운 있죠? 다운을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선을 보시면 되고, 제가 앞으로 할 거는 이 물상론에서 오늘은 물상론의 그 오행의 물상론을 보고요. 그 다음부터 간목부터 개수까지 쭉 10개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서 일반론, 이념법, 질병론, 음식과 운동, 학업, 대운론, 국가, 기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명리학의 제1절 물상론의 기초 오행의 물상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목화, 토금수 오행에 대해서 물상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목이 나오죠. 목은 이제 나무죠, 나무. 그래서 나무는 크기 때문에 교육 또는 올라가기 때문에 건축도 될 수 있고요. 교육, 건축 또는 옛날 나무에서 옷가지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옷이라든가 종이도 나무로 만들었죠. 그래서 책, 꽃나무, 나무, 글 쓰는 거, 우리가 문필봉이라고 하죠. 문필봉은 뭐예요? 붓글씨처럼 붓글처럼 이게 쭉 올라가 있는 거, 붓대처럼. 그래서 이것도 나무로 봐서 문장력, 이런 글 쓰는 것도 나무로 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는 거, 이것도 역시 나무로 봅니다. 목의 성질은 한 가지로 곱게 올라가는 동량지제의 교육, 젊음과 푸르름, 어짐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제 그 사단에서 인에 해당되는 게 측은지심이잖아요. 어짐 마음, 이게 우리 오해행 배속했을 때 목에 해당됐었죠. 그래서 어짐을 베푸는 것을 나타낸다. 이거는 오해행 배속도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목은 먹여 살리며 사람의 다리를 의미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인자, 여기 보면은 이 다리가 있는 것처럼 있죠. 갓을 쓰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다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인목은 먹여 살리며 사람의 다리를 의미한다. 자, 여기 책은 제가 책을 혼자서 공부해서 만들어내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교육을 받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판단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화는 방송, 화려하잖아요. 그쵸? 화는 방송, 예술, 종교, 정신, 교육은 아까 목에도 있었지만 화도 있습니다. 토에도 교육이 있습니다. 출판, 관광, 호텔, 레저, 전자전기, 컴퓨터, 화학 이런 거 다 화에 관한 거고, 주식도 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식 전광판이 어때요? 빨갛죠? 그래서 화는 주로 이제 화려함을 추구하는 거, 방송, 예술이라든가 정신, 종교, 교육, 출판, 관광, 호텔, 그 다음에 전기, 전자, 컴퓨터, 화학, 그 다음에 주식, 전광판이 빨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화의 성질은 예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화의 성질은 예의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행 배속도에서 화는 예의를 의미하고, 따라서 화가 적당하거나 많으면 예의가 바릅니다. 화는 예로서 질서와 순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추진력과 판단력, 밝음과 웃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이 떠있죠. 화는 우리가 이제 병화와 정화가 화가 해당되죠. 그래서 태양이 떠있는 형국이므로 자칫 잘못하면 천상, 천하, 유화, 독전. 특히 병화가 그랬죠. 병화가 이제 우리가 물상론으로 하늘의 태양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태양은 뭐예요? 만물을 비춰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가장 자기가 하늘에 떠있기 때문에 가장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뭔다? 잘못하면 천상, 천하, 유화, 독전으로도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사화는 꽃을 의미하며 화려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지에 사오가 있죠. 근데 이 사화는 꽃을 의미하며 화려한 것을 의미한다. 이 사화가 꽃봉오리처럼 생겼죠. 꽃봉오리처럼 생겼죠. 그래서 사화는 꽃을 의미한다. 자, 토를 보겠습니다. 자, 토는 기본적으로 땅이죠. 그래서 땅, 그 다음에 농업, 땅에서 짓는 게 농업이죠. 그 다음에 종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에 가거나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제사를 지는 게 뭐예요? 지신이죠. 지신. 땅의 신한테 먼저 수를 하죠. 그 다음에 묘지하는 것처럼 땅은 약간 이 종교적인 색채도 강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관한 사항. 그래서 교육에 관한 사항은 목도 교육이고 화도 교육이고 토도 교육입니다. 자, 토의 성질은 중용지도다. 중용지도 가운데 있죠. 중용지도로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길러내는 것, 믿음과 신의. 자, 받아들이고 길러내는 건 뭐예요? 교육이죠. 그 다음에 믿음과 신의는 뭐예요? 종교적인 거죠. 정직을 의미한다. 땅은 정직하다고 그러죠. 땅은 정직하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의미죠. 토는 종교를 의미하므로 종교와도 깊은 인연이다. 그 다음에 토는 우리가 이제 피부를 의미해요. 토는, 땅은 이 지구의 껍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가 많은 사람은 피부 관련된 종사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토는 피부를 의미하니 피부에 관한 것과도 인연을 맺으며 살아간다. 그래서 사주에 토가 많다. 그러면 이 부분은 대부분 미용과 피부 미용과 관련된 일을 하신 분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토가 종교가 의미하고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나 말하고 싶었는데 까먹었네요. 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자, 금입니다. 금은 숙살직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 숙살직권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거. 자, 문과로 말하면 뭐예요? 법이죠, 법. 이과로 말하면 의학 관련 계통, 의료 계통, 의사 뭐 됐고, 의료 관계 종사자들 다, 간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금은 숙살직권이다. 그래서 이제 문과로 말하면 법, 군융, 경제다, 이렇게. 그래서 숙살직권으로 금은 가을에 태어나서 이제 가을에 그 왕하기 때문에 수렴하죠. 그래서 이 칼날 같은 추상, 서리도 가을에 내리잖아요. 그래서 서리와 같은 그 추상 같은 서리바라고 그러죠. 그래서 숙살직권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고난을 의미한다. 문과로 말하면 이 숙살직권과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법이죠. 그래서 검찰이라든가 경찰 이렇죠. 그 다음에 금융, 경영, 경제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고, 군인과 경찰이 나오죠. 그리고 이과로 말하면 의학, 생명공학, 금속, 기계, 체육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된다. 해외와 관련해서는 외국어에 관한 사항이다. 그렇죠? 해외 관련해서는 금과 관련됐을 때는 주로 외국어의 사항과 관련돼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원국에 금이 없는 경우에도 해외와 인연을 맺어 외국어를 구사할수록 없는 금이 생긴다. 자, 방금 외국어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국에 금이 없는데 해외로 가서 외국어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없던 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금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금의 성질은 끊고 맺는 거, 결단력, 냉철함,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는 거, 의를 의미한다. 뭐 금에 관한 성질이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신금은 자동차 바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신사에 있죠. 인신사에. 그러면 인이 있고 지지에 인이 있고 사가 있고 해가 있는데 대운에서 신금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인신사해가 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뭐라? 차사고를 주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신사해가 오면 차사고를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유금. 자, 유금은 말과 관련 있어요. 입과 관련 있어요. 유금은. 그래서 유금은 입과 관련이 있고 대운에서 입에서 빛이 나는 시기는 입에 관계되는 것과 인연 맺을 경우 능력을 발휘한다. 입과 관계되므로 역시 교육, 영업, 사람을 상대하는 것. 영업이 주로 해당되겠죠. 사람을 상대하는 영업이 해당되겠다. 유금이. 그 다음에 유금을 끌어들이는 경우 사유축, 묘유, 합금 등의 경우에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유금이 들어오는 경우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유금 관련 질병으로는 이제 세균성 감염과 관련이 있다. 이게 이제 뭐 여성 뭐 질환이라든가 이런 생식기 질환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됐을 때 유금이 관련되면 이런 세균성 감염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를 보겠습니다. 자, 수는 당연히 물이 강이 넘쳐서 바다로 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는 해외, 유통, 음식에 관한 상이다. 그래서 이 수는 음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해외, 유통, 물류죠. 물력이라든가 무역 이런 거. 그 다음에 음식에 관한 사항도 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수가 강하면, 자, 우리가 수가 상선약수라고 그러죠. 수는 아무데나 가서 그 형체에 적용을 하죠. 그래서 수가 강하면 친화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화력. 그 다음에 수는 해외를 의미하므로 해외 유학이나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주에 수가 없어서 수가 정말 필요하거나 수가 너무 넘쳐서 어쩔 수 없이 수에 의해서 둥둥 떠다니는 경우에 그렇다. 자, 우리가 수가 필요한 사람은 물 건너가라고 그래요. 물 건너가면서 왜 물이 필요하냐? 물 건너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 넓은 바다 위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물의 기운을 빨아들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래서 수가 필요한 사람은 해외와 인연을 맺을 경우가 좋다. 이렇게 이제 사주에서 많이 푸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 가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밖과 음이 낮과 밤이 같이 있는 경우, 그러면 낮과 밤을 띄어놔야 되죠. 그런 경우는 해외와 인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주의 수가 적절하게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교육을 받거나 사업을 도모하여도 충분한다. 간목일주가 수가 없는 경우에는 물주기를 쫓아 해외와 인연을 맺을 경우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간목은 큰 나무죠. 큰 나무인데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주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국내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물이 필요한 뭐다? 해외로 건너가라. 해외로 건너가면서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해외로 유학을 간다. 해외로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잘 풀릴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수가 필요한 사람은 해외와 인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사주 원국에 물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결실이 약하므로 물줄기를 쫓아서 해외에서 살아갈 경우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역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수가 필요한 경우, 수가 없으면 인생이 팍팍하죠. 그럴 경우에 해외와 인연을 맺으면, 즉 해외를 가면서 물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사업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는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만히 있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자, 수는 도를 의미해요. 우리가 이 도에 관한 부분에서 수가 유난히 많이 나오죠. 실은 수는 이 도를 의미하므로 성직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로 종교를 너무 가까이 하면 종교에 기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종교에 기이 안 하실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참조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는 물로서 수는 물로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비껴가죠. 유연성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시냇물이 강물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인내와 침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수세가 강한 사람은 물을 흘러가게 해야 되므로 물을
그 수가 강한데 막아버리면 어떻게 범람해서 뚝이 터져버리죠. 그렇기 때는 그냥 물을 흘러가게 내버려두면 돼요. 수세가 강한 사람은 물을 흘러가게 해야 하므로 물이 흘러 목을 생해준다 이거죠. 해외에 가도록 공고한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수가 강한 사람은. 수가 강한 사주에 흙이 있으면 흙탕물 사주로서 물이 맑게 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산에 들어가서 수도를 해야 되는 사주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토탁임 뭐 어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기토가 임수를 만나면 탁해진다 그런 이야기인데 뭐 그런 의미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토는 수가 강한 소에 흙이 있으면 흙탕물 되기 쉽다. 그런 경우는 돌을 닦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시간이 오래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자, 산에 가면 목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목이 자 수가 많은데 목을 키워줘. 수생목으로 목을 키워주고 목은 목극토. 토를 제압을 해요. 그러면 토와 수가 어떻게 돼요? 분리되잖아요. 그러면서 수가 토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수가 맑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흙탕물 되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산속에 들어가는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흙탕물이 되는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살거나 산을 자주 가면 좋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수도하는 종교인이 되었다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목숨이 이태로운 사람은 차라리 이런 경우 산에 들어가서 도나 닦으세요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을 간다는 것은 물을 건너가면서 엄청난 수기운을 받는다. 지형과 문화가 틀리고 언어가 틀리다. 시차가 발생해서 운명의 변화가 생긴다는 걸 의미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 우스갯소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골프를 치는데 해저드 있죠. 물 위를 건너가는데 해저드 그 물 위로 골프공을 날리다 보면 물기운이 골프공을 따라 끌어당기는 힘이 생긴대요. 그래서 골프공이 생각보다 많이 못 간대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심적이 강한데 물이 있다고 해서 더 뭐 강하게 끌어들이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가 부족한 사람들은 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을 나가면 좋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상론에서 이제 말하는 기본 5행의 기본적인 특징을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간목부터 하나씩 물상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제가 물상론 책 10권을 혼자 공부하면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상론 강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엉터리일 수 있어요. 제가 그 부분 참조해서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혼자 책을 공부하면서 정리한 자료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참고용도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